포함하는 낱말 배움의 나무 5권의 2단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죠? 네. 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함하는 말이 있고 포함되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거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쭉 나열이 뭐예요? 쭉 늘어놓은 거죠? 이런 말들보다 좀 더 큰 말이에요. 범위가 큰 거예요. 자,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포함하는 낱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자, 먼저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전통놀이를 말해볼까요? 전통놀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윷놀이가 먼저 생각나요. 그리고 제기차기도 있지요. 연날리기도 기억나요. 쥐불놀이도 참 재미있었어요. 차전놀이는 영화에서 보았어요. 널뛰기도 해보았어요. 씨름도 전통놀이지요?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나 누가 먼저 물어보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전통놀이를 말해볼까요? 여러분 전통놀이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통놀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학습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한 사람이 윷놀이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제기차기도 있어요. 연날리기도 기억나요. 쥐불놀이도 참 재미있었어요. 차전놀이는 영화에서 보았어요. 널뛰기도 해보았어요. 씨름도 전통놀이지요? 이렇게 그냥 뭐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생각난다는 걸로 이걸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기억이 난다고 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 재밌었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영화에서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도 해보았다고 직접 시연해 보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것도 전통놀이인가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전통놀이에는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차전놀이, 널뛰기, 씨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에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전통놀이. 그럼 제목은 뭘로 말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전통놀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큰 말로 잡아야지 이 하나하나 예를 들은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글에서 이 사람은 뭘 말하고자 할까? 제목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 단계가 아니라 배움의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도대체 왜 저 말을 하는 거지? 하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여기 그림으로 좀 해놨어요. 이건 뭐예요? 윷놀이, 제기차기. 요새도 하긴 하죠. 예전에는 흔히 했었던 거예요. 이건 연날리기. 새 소망을 빌거나 어떤 애군을 갖다 멀리 날려보내는 그런 거가 있죠. 이건 뭔가요? 이거 요즘 잘 안 하지요. 아주 특정한 지역에서만 행사로 해요. 쥐불놀이. 뭐냐면은요. 음력 정월이 뭐예요? 1월달이죠? 지금이에요. 쥐날, 첫 쥐날.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쥐날에 쥐를 쫓는 풍습이래요. 겨울에는 지금 농가주택에 계신 분들은 쥐들이 집으로 막 허술한 집은 막 집에 쥐들이 들어올 거예요. 들판에 먹을 게 없잖아요. 춥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논밭둑에다가도 뭐 이렇게 굴을 파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쥐를 쫓는 풍습이래요. 그래서 쥐불놀이예요. 농가 밭둑에 마른 풀을 태우면은 이 쥐들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벌레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아주 그런 풍습, 농사를 짓는 풍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예요? 차전놀이. 이렇게 단결을 해갖고 이 마을 저 마을 또는 이게 암수 이렇게 고리 같은 걸 만들어서 청년들이 이렇게 놀이해요. 이런 게 이제 점점 고싸움이라든가 고가 뭐야 이렇게 고리 같은 거죠.
또 아니면 줄다리기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주로 안동지방에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전통놀이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협동해서 뭔가를 승패를 나누어서 쪽이 이기면 청홍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한쪽이 이기면 그쪽에서 음식을 대접도 하고 농사의 풍요를 짓는 것이다 해서 주로 그 암수로 나눠서 했을 때 고가 여성 쪽으로 되는 게 풍요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놀이들은 다 농사에서 유래된 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널뛰기죠. 주로 아녀자들이 바깥 구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쿵덕 뛰어가고 바깥 세상을 한번 보는 그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김홍도 그림 씨름하는 거. 여기 씨름도 전통놀이죠. 맞아요. 씨름도 전통놀이에요. 그래서 씨름 우리 천하장사만만세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어떤 명절에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스포츠, 전통 스포츠에 이것도 힘을 겨루는 거예요. 농사를 지려면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삿바 같은 거가 끼어서 이렇게 씨름을 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겨울에 팽이치기 같은 거. 그렇죠? 겨울에 추위도 단련시키고 이렇게 균형 감각을 일으켜서 하는 거. 이건 뭐예요? 투호. 던져서 거리라든가 이런 거 집중력. 어르신들도 이런 거 많이 하죠. 집중력과 이렇게 해서 얼마나 거리 감각이 있나 이런 거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적인 강강수월러인데 주로 남쪽 지방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달맞이라든가 주로 달 뜰 때 하잖아요. 추수감사. 이것도 농사랑 관련된 그런 전통놀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흥을 돋겨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이렇게 강강술래를 해갖고 사람들이 왜군이 봤을 때 군사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보신 적 있나요? 해보셨겠죠? 닭싸움. 이것도 신체의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맨몸으로 노는 놀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제기차기라든가 이런 거 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힘을 겨루고 농사를 지을 때 좀 체력 단련이 돼야 되니까 겨울이라든가 이렇게 계절이랑 관련된 것 이건 계절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이런 건. 이런 거는 또 보름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절기라든가 또는 계절이랑 관련돼서 이런 전통놀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포함하는 말 전통놀이. 요거는 포함되는 말이에요.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차전놀이, 널뛰기. 이게 차전놀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게 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도개, 걸륜목. 이게 뭐예요? 돼지, 개, 소, 양, 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수 내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농사를 짓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전통의 농사 짓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목이 전통놀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거를 지금 해봤습니다. 전통놀이 이게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말을 제목으로 써야지 좋을지 그리고 포함하는 말과 포함되는 말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습자님들이 글을 쓴 거예요. 식탁을 사러 남편과 가구점에 갔다. 왜 갔어요? 식탁을 사러. 어디 갔어요? 가구점에 갔어요. 가구점에 가보니 이런 거죠. 식탁, 소파, 장롱. 여기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정말 예쁜 가구가 많아서 다 사고 싶었다. 가구죠, 가구. 식탁, 소파, 장롱 등 하니까 이것저것 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바꿉니다. 화제 전환이라 그러죠. 그 많은 가구 중에서 유독 나의 눈길이 가는 것은 작은 책상이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선물이라며 책상을 사주었다. 그동안 식탁에 앉아 공부하던 내가 늘 안쓰러웠다고 한다. 나이 60에 처음으로
나만의 책상이 생겼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책상을 어디에 둘까 고민하다가 거실 한쪽에 두기로 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책상에 앉아 생각도 하고 숙제도 하고 편지도 쓰고 가계부도 정리해야지. 우리 학습자님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공부하는 기쁨, 우리 칠곡 뭐 할매들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 저기에도. 그래서 그 먼 두메산골에서 공부도 못하고 막 집안일만 하다가 이제 꼬부라지고 뭐 힘들고 하지만 이 배우러 다니는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황금연못이라는 데 보니까 언제 뭐 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배움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 지금 배움의 단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우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막 흔들고 춤추고 이러는 거 말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깨닫는 기쁨. 아하, 이게 이랬구나. 지혜가 담겨 있고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경험이 담겨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배우는 기쁨에 있어서 우선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동안 어디서 공부를 했어요? 식탁에서 공부했어요. 식탁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상에서 공부하시잖아요. 상. 아니면 상 말고 막 엎드려서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연필 뭐 이것도 연필 이거 깎는 것도 없잖아요. 막 칼로 깎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포함하는 낱말이 어떤 거예요? 가구라는 거예요. 가구. 가구에는 식탁, 소파, 장롱, 책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이 있죠. 의자도 있고 뭐 딸려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갑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식탁을 사러 남편과 가구점에 갔다. 가구점에 가서 보니 식탁, 소파, 장롱 등 정말 예쁜 가구가 많아서 다 사고 싶었다. 그런데 그 많은 가구 중에서 유독 나의 눈길이 가는 것은 작은 책상이었다.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선물이라며 책상을 사주었다. 그동안 식탁에 앉아 공부하던 내가 늘 안쓰러웠다고 한다. 나이 60에 처음으로 나만의 책상이 생겼다. 나는 책상을 어디에 둘까 고민하다가 거실 한쪽에 두기로 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책상에 앉아 생각도 하고 숙제도 하고 편지도 쓰고 가계부도 정리해야지. 이분은 지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상태예요. 이게 배움 지금 초기 단계지만 막 이렇게 가계부 편지도 쓸 정도면 배움적 후반부나 이쯤에 좀 나가 있는 분인데 여기서 썼어요. 아니면 우리 학습자님들은 정말 각인각색이에요. 이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았어도 서당계 3년에 풍을 넘는다 그러죠.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를 좀 어깨너머로 들었다든가 또 손주들이 공부하는 걸 귀동령해서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거를 접해보지 않아서 내 머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은 맨날 텃밭이나 뭐 이런 거 농사지 그렇게 뒤치다거리는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한 번에 안 되니까 반복해서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자꾸 듣고 바로 잊어버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릴 만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면 이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치매 예방에도 이렇게 언어 공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꾸 읽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책상에 앉아서 생각도 해요. 숙제도 해요. 편지도 써요. 가계부도 써요. 지금 이러거든요. 학습자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제목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책상이죠. 책상. 좀 빨간 걸로 좀 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기뻐갖고 어떻게 해요? 콧노래가 더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나만의 책상 뭐 아니면 첫 책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랑 가구점에 갔어요?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더하기 책에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랑 갔어요? 남편이랑 갔죠. 가구점에 왜 갔나요? 식탁을 사러 갔죠. 근데 식탁을 사러 갔는데 이 사람은 식탁을 보러 가는 게 자꾸 이웃길 이쪽에 눈길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선물로 하나 더 사준 거예요. 식탁도 사고 2개 다 산 거예요. 책상도 산 거예요. 그래서 60에 처음 생긴 거는 나만의 책상에 내가 우리 아들이나 뭐 딸, 손주 책상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쓸 수 있는 조그만 책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 책상이라고 해서 뭐 거한 거가 아니라 조그만 상을 하나 놔도 내가 쓸 수 있는 거면 다 책상이에요. 뭐 이렇게 꼭 굳이 뭐 이렇게 다리 달리고 서랍 달리지 않아도 내가 이건 책상이 하고 정하면 책상이 되는 겁니다. 자, 포함하는 낱말과 포함되는 낱말 선으로 읽기, 선으로 이어볼까요? 개미, 잠자리, 매미. 이건 뭐예요? 개미, 잠자리, 매미. 곤충이죠, 곤충. 장구, 피아노, 바이올린. 이건 뭐예요? 악기입니다. 음악이 나오는 악기예요. 그 다음에 축구, 야구, 달리기. 이건 뭐예요? 운동이에요. 우리 어제 축구 졌죠? 그래요.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스포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개미, 잠자리, 매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한꺼번에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곤충이라고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포함하는 말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장구, 피아노, 바이올린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알 수 있지만 이건 다 같이 악기야.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축구, 야구, 달리기, 스케이트 이런 건 뭐예요? 다 같이 따로따로 하는 건 이건 다 운동이야. 영어로 스포츠 많이 그렇게 하죠? 외래어처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장구는 리듬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니까 이건 가락악기예요. 이거는 리듬 악기예요. 그래서 요즘 리듬 장구, 뭐 리듬 트로트 이런 게 또 유행하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 중에 작곡 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흥겨워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것도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목을 뭘로 지었나 한번 볼까요? 나의 첫 책상. 여기서 지금 따온 거죠. 제목을 나만의 첫 책상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누구와 갔다 그랬어요? 아까 남편과 갔어요. 가구점에 왜 갔다 그랬어요? 식탁을 사러 갔다가 눈길이 자꾸 가니까 남편이 선물로 사준 게 나만의 책상이었어요. 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글에서도 포함하는 낱말과 포함되는 낱말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글을 그냥 가구점에 식탁을 샀다 이렇게 하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식탁을 사고 뭐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이런 낱말들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분은 글 길이도 늘어나고 이야기, 스토리도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자꾸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쪽을 보겠습니다. 학용품이에요. 학용품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사용하는 거죠? 배우라기에 배울 때 공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책, 연필, 지우 이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필 깎기도 요즘은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 칼로 썼죠. 또 지워지지 않게 볼펜도 있어요. 색연필, 뭐 사인펜, 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걸 써봤습니다. 뭐 필통 이런 것도 학용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포함되는 말, 얘가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책이에요, 연필이에요 이렇게 이런 말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학용품 이런 말들도 한꺼번에 포함하는 말들도 써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가로에 어떤 말을 쓰는 게 좋을까요? 나는 뭐뭐 중에서 포도와 딸기를 좋아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포도와 딸기가 뭐에 속하나요? 과일에 속하죠. 그래서 과일 중에서 포도와 딸기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나는 포도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 좀 단순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과일 중에서 사람들은 다 과일을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포도와 딸기를 좋아해, 귤을 좋아해.
사과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뭐뭐 중에서 뭐를 좋아해. 이름 뭐 답이 나오죠? 장미가 뭐예요? 꽃이잖아요. 그래서 꽃 중에서 장미를 가장 좋아해. 아주 가장 제일 좋아해. 이렇게죠? 그럼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나는 소나무를 가장 좋아한다 하면 뭐예요? 나무 중에서, 그죠? 나는 집 중에서 아파트, 뭐 아니면 농가주택, 전원주택 있죠? 집 하면은 주거지 중에서도 전원주택, 초가주택, 무슨 주택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함되는 거를 이제 배운다는 거. 우리 아까 전통놀이 하면은 그게 부수적으로 쭉 들어가는 게 많았죠? 그래서 포함하는 말, 큰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거는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동물에 대해서 아는 걸 다 말하세요. 그러면 호랑이, 사자, 코끼리 지금 3개만 나왔지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죠. 동물의 왕국 보세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동물들이 많잖아요. 하이에나 뭐 이런 거. 애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너무 반복해서 보니까 알잖아요.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자, 채소. 채소는 뭐야? 밭에서 나오고 우리가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배추, 무, 양파, 뭐 파 이런 것들 다 콩, 팥 이런 거 다 채소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은 아까 얘기했었죠? 스포츠, 뭐 축구, 농구, 구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스포츠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아까 뭐 우리 씨름 같은 거 있었죠? 전통놀이 중에 이런 것도 운동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은 뭐가 있나요? 빨강, 파랑, 노랑.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빨로파를 삼원색이라고 그래요. 삼원색. 자, 그럼 여기서는 답을 저는 뭐라고 썼나요? 배추, 무, 파. 운동은 축구, 농구, 스키. 꼭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쓴 겁니다.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여기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 거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 다 사각형이에요. 이건 좀 위에 우리 예전에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요즘 초등학교로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이래도 다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의 정의를 이제 배우게 되면 뜻을 알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요. 사각형인 중에는 이등변, 등변사 여기가 같은 사다리꼴도 사각형. 우리 사다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도 있고 나란한 것도 있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우리 바풀떼기라고 주로 얘기했죠. 길이가 똑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길쭉해서 직각인데 양쪽으로 이게 같은 거 얘는 직각이지만 직각이 뭐예요? 90도예요. 이거 나중에 수학 하실 분들은 그냥 들어두면 좋겠죠. 길이가 같아요. 얘는 길이가 양쪽으로만 같아요. 이런 것도 모두가 사각형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런 건 다 뭐예요? 원, 동그라미 뭐 이렇게 말하죠? 원 하는 게 수학적인 용어예요. 우리는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말하는데 원이에요. 원. 이거는 뭐예요? 삼각형이라고 우리 말하죠? 근데 이것도 세모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까 이런 거 여기서 배웠어요. 이건 뭐예요? 네모, 사각형. 똑같은 말인데도 수학적인 용어랑 우리가 말하는 용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함 관계로 할 수 있어요. 사각형에 이렇게 다양한 게 있고 원에도 이런 게 있어요. 동그란 원도 있고 타원, 계란처럼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고 요거는 조금 얘가 이등변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네. 여기 있네요. 자, 삼각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또는 얘처럼 정삼각형도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는 안 그렸네요. 이런 거 직각 한쪽이 90도 있는 거. 여기는 사각형도 이렇게 사다리꼴도 있고 마름모꼴도 있고 직사각형 뭐 이렇게 정사각형도 있겠죠. 그래서 그 포함하는 말과 포함되는 말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휘가 풍성해지고 있죠. 그냥 포도를 좋아해요. 딸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포도와 딸기를 좋아해 이렇게 연결하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또 과일 중에서 뭐뭐와 뭐뭐를 좋아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워크북을 가볼까요? 워크북은 좀 더 다양한 낱말들을 이렇게 막 섞어 놓고 이렇게 포함하는 분류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보석 같은 거, 뭐 콩 같은 것도 고르시죠? 뭐 콩나물 뭐 이런 거 할 때 좀 매죽 쓰고 그럴 때 예쁘고 좋은 것만 고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르는 거, 분류하는 거, 제대로 된 거 아닌 거 뭐 이런 것처럼 얘도 이제 이럴 경우에는 표시를 다르게 하거나 저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주어지는 말이 가구, 악기, 채소, 동물, 과일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 분류를 하나 이런 걸 어디에 해당하나 이런 걸 본 거예요. 가구에 있는 거 아까 책상, 의자, 화장대, 서랍장, 소파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왔죠. 아까는 뭐 책상도 있고 식탁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책상에 딸린 의자, 화장을 하니까 화장대, 서랍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갑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또 그다음에 악기가 있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걸로 다 지금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여기 주어진 보기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찾는 거. 우리가 문제를 주어질 때는 항상 너무 광범위한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책이나 보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한 거는 지금 다 악기를 찾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네, 요게 탬버린. 얘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안 나죠? 이런 거는 탬버린 모양도 여러 개. 우리 노래방에 가거나 여러 가지 흥을 돋 리듬 악기라고 그래. 이거는 길이라든가 어떤 소리에 효과를 주는 그런 거에서 흥을 돋구는 그런 거지. 도레미파솔 이런 건 안 나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팀파니 같이 크다만 거 이런 거는 좀 더 다르게 좀 느낄 수도 있지만 봉고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봉고 두드리면서 막 하는 거 이제 장구 이런 거는 조금의 좀 더 다른 가락적인 요소가 있지만 얘도 여기 치는 거하고 여기 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걸 또 자꾸 막 흔드는 것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통 탬버린이에요. 근데 요즘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걸로만 하잖아요. 흔들거나 탁탁 테를 치거나 이런 거. 악기예요, 악기. 그 다음에 채소는 우리 보통 밭에서 나는 먹거리류가 다 채소가 되겠습니다. 당근, 취, 양배추, 도라지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취나물 뭐 이런 거죠. 산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동물. 여기는 캥거루가 나왔네요. 고양이, 송아지, 하마, 개구리. 자, 이 캥거루는 호주 이런 데 있는 거. 주머니 달린 동물. 이건 집에서 기르는 거. 농사 질 때 소의 새끼 이런 거를 송아지라 그러죠.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어떤 특징적으로 비슷한 게 있어요. 하마, 개구리. 개구리는 어때요? 이거는 양서류라 그래갖고 땅 위와 물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건 자세한 건 어디서 배워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내가 너무 이렇게 재밌다 하면은 대학교 가서 전경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갈수록 깊이도 있고 넓어지고 그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망, 걸음말 막 뛰고 소망 단계, 자음, 모음, 받침 뛰고 된소리 뛰고 문장이 어떻게 생겼다 뛰고 이런 거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근차근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은 뭐예요? 채소는 주로 밭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나는데 얘는 나무에서 나는 게 주로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추, 파인애플, 포도, 석류, 바나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추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과일이라서 포함하는 말과 포함되는 말을 잘 분류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워크북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보기를 쭉 한 다음에 이게 뭐가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문제를 이렇게도 했다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필통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필기도구가 있겠죠. 아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학용품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필기도구는 주로 쓰는 거죠. 쓰는 종류예요. 학용품 중에서도 필기도구예요. 연필, 색연필, 볼펜 등은 필기도구입니다. 우리 이런 거 이제 쓸 수 있나요? A, B, C. 배움 단계는 이제 영어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1, 2, 3 가나다 하려다가 이거를 영어를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지금 이걸 썼습니다. 영어 B가 있습니다. 그쵸?
낱말을 써보는 건데 저는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얘를 고른 거예요. 필기도구.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버스, 택시, 기차, 지하철, 배, 비행. 이건 뭐예요? 교통수단이죠. 탈 것 중에서도 교통수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다 땅 위에서 버스, 택시 타는데 얘는 바다 위에서 타네요. 얘는 하늘에서 타네. 이런 것도 또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범위는 어떻게 해요? 교통수단이죠. 얘 뭐라고 읽나요? C. 그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이 말이 없어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기를 주고 찾으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3번. 놀이터 하면 벌써 안 보고 딱 놀이기구 이렇게 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틀릴까봐 한번 다시 보는 거죠. 놀이터에는 미끄럼틀, 그네, 철봉, 시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뺑글뺑글 돈. 요즘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달팽이처럼 미끄럼틀도 그냥 쭉 내려오지도 않아요. 달팽이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 재밌어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건 뭐예요? 놀이기구예요. 놀이기구. 네, 그래서 A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써봅시다인데 저는 약간 변형해서 ABC를 좀 찾아본 거예요. 읽어볼까요? 필통 속에는 연필, 색연필, 볼펜 등 여러 가지 필기 도구가 있습니다. 버스, 택시, 기차, 지하철, 배, 비행기 등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놀이터에는 미끄럼틀, 그네, 철봉 등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시장에 가면 뭐뭐도 있고 뭐뭐도 있고 근데 너무 기니까 여기 3개씩만 한 거예요. 학용품 가게. 아까 이 필기도구였죠? 필기도구만 써도 되고 학용품 가게에 가면 제가 쓰기 힘드니까 그냥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학용품 가게에 뭐가 있어요? 연필도 있고 안 쓸게요. 여기 이렇게 저기도 안 했어요. 색연필도 있고 볼펜도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만 해도 돼요. 아니면 내가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공책도 있고 뭐 노트나 공책이나 똑같은 말이죠. 영어로 했을 땐 노트. 공책도 있고 연필깎이도 있고 지우개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 가면 뭐 먹거리를 기준으로 할지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가게를 나는 하겠다 하면 생선 가게도 있고 옷 가게도 있고 채소 가게도 있다 해서 가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다양한 또 다른 거 과일을 하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과일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그다음에 뭐야 복숭아도 있다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또 뭐예요 포도도 있다 이렇게 과일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크게 볼 때는 가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우린 지금 전통놀이 아까 배웠으니까 설날이 되면 뭘 먹어요? 설날에는 뭘 먹어요? 송편 먹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찾아야 돼요. 이건 응용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설날이 되면 떡만둣국도 먹고 만둣국도 먹고 떡도 먹고 있는데 떡이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더 붙인 거예요. 떡이란 말하고 만두라는 국하는 말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글자의 낱말의 짜임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설날이 되면 떡 만둣국도 먹고 뭘 해요? 세배도 가고 세배도 하고 성묘도 하고 설날이 하는 게 세배죠. 새해가 바뀌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다 무사무탈하고 평온하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는 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윷놀이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농사 짓는 거라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보드게임이에요. 판을 깔아놓고 승패를 나누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먹을 거를 내도 되고 심부름을 시켜도 되고 그래서 이런 놀이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설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예문을 써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제 요걸로 마쳐볼게요. 이렇게 참 예쁜 노래가 있어요.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지금 여기에요. 여기. 1절, 2절. 여기 2절이죠.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1절, 2절 되고 얘는 후렴은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이제 악보도 좀 한번 보여드렸어요. 8분의 6박자 이렇게 둘씩.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길게 빠지죠?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1절, 2절을 나눴고 여기 후렴으로 꼭 반복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 요즘 트로트 유행하듯이 이런 거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예요. 시 말하자면 다. 그래서 모두 다 꽃이야. 우리 학습자님들도 모두 다 꽃이죠. 꽃은 뭘 상징하나요? 싹은 어떤 희망을 나타내지만 꽃은 어떤 결실, 열매잖아요. 아주 절정에 이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학습자님들도 뭔가 배운 거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피어 있을 때 모두 다 꽃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함하는 낱말에서 왜 하냐면 산에 피어도 꽃, 들에 피어도 이 야생화 뭐 이런 거겠죠. 길가에 피어도 모두 다 어떤 환경이나 이런 곳에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아무데나 이곳저곳에 다 피어도 다 꽃이에요. 들꽃도 있고 풀꽃도 있고 이 바위 속에 있는 난초도 있고 굉장히 바람꽃도 있고 굉장히 그 환경에 맞게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꽃이에요, 진짜. 그리고 계절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피는지 모르게 딱 피어 있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쁜가요? 우리 학사님들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모르게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포함하는 낱말을 배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학습 기간마다 이제 개학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